저는요, 이번에 미국의 대선을 이렇게 매일 생중계하는 이유는 미국 대선에 한국의 정치적인 문제가 다 담겨 있습니다. 거의 제가 볼 때 유사성이 90% 이상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대선에 숨겨진 위선을 폭로하는 것이 한국의 정치의 위선을, 한국의 권력 구조의 위선을, 그 속에서 중산층과 서민이 얼마나 쏟고 사는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어제 힐러리가 이메일 때문에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다 보도를 드렸는데요. 제가 힐러리는 엄청난 위선주의자다. 한마디로 겉으로는 개혁을 부르짖으면서 뒤로는 온갖 기득권과 한패가 되어 있는 부패 정치인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위해서 힐러리가 제일 낫고 미국은 힐러리가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제가 왜 문제가 있는가에 대해서 제 생각을 그대로 대변하는 듯한 이 칼럼이 하나 있었어요. 경북대 사회학과 김광규 교수 칼럼인데요. 아주 훌륭합니다. 자, 이 경향신문의 한 논설위원이 힐러리는 성별을 떠나 대통령 될 자격이 충분한 인물이다 라고 이렇게 칼럼을 쓰니까 아마 이분이 같은 신문에 칼럼을 쓴 것 같은데요. 그분 내용을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힐러리는 월가 규제를 하겠다, 중산층 수호자가 되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번 대선에 출마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 일말의 진정성도 없다는 겁니다. 엄청난 강연료 수입으로 재산을 불려 상위 1%에 입성한 힐러리가 서민 코스프레로 갑자기 중산층 수호자가 될까? 웃긴다는 이야기입니다. 힐러리를 강연료를 통한 재산 불리기가 문제점이 있는 것은 그것이 그 자신의 그 공직과 관계가 깊다는 겁니다. 자, 국무장관을 퇴임한 이후 전 대통령 마누라, 상원 의원, 그리고 국무장관 이런 경력을 가진 힐러리 16개월 동안에 3천만 달러, 360억의 강연료 수입을 올려 재산을 불렸습니다. 힐러리가 장관일 때는 전직 대통령 남편 클린턴이 해외에서 행한 강연으로 무려 4,800만 달러, 576억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이에 상충이라는 의심의 눈초리도 아랑곳하지 않고 215회에 걸친 클린턴의 남편, 이 해외 강연을 허락했던 장본인이 힐러리였다고 합니다. 자, 마누라가 국무장관으로 있으면서 전직 대통령이었던 남편의 해외 강연, 고액 강연을 법적으로 허가했답니다. 자, 고액 강연료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모두 대기업, 월가의 대형 금융기관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남편의 해외 강연의 재정 후원업체도, 그리고 국무장관을 퇴임한 힐러리에게 고액 강연료를 지불한 것도 또한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JP 모건 같은 월가의 대형 금융기관이라는 겁니다. 왜 월가는 클린턴 부부한테 수백억씩 막대한 강연료를 밀어주고 재산을 불려줬겠습니까? 즉 자신들의 월가의 이익을 위해서 뒷배를 봐달라는 행태의 보험용 정치 뇌물이라는 겁니다. 자, 자기 민주당 대선 유력 주자로 또 대통령 당선이 가장 높죠. 이변이 없는 한 힐러리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미국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힐러리와 그 가족 남편한테 미리 월가가 기름칠을 한 거라는 겁니다. 또 지금 슈퍼팩이라고 했어요. 무제한으로 특정 어떤 부분을 지지해서 후원금을 기탁할 수 있는 그 성금까지 무한정으로 이들이 떼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자신을 돈방석에 앉게 해준 월가를 규제하고 그 월가 때문에 공경에 빠진 중산층을 구제하겠다라는 힐러리의 말은 기가 찬 거짓말입니다. 자, 대표적으로요, 이 월가의 규제법인 글래스-스티글 법을 폐지한 이도 클린턴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이 글래스-스티글 법은요, 참고로 대공황이 일어났을 때 미국의 금융권이 왜 이렇게 전 국민을 상대로 손해를 끼쳤는가 하는 부분을 고민하다가 만든 법입니다. 그 법은 은행은 정권 업무를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정권에서는 은행 업무를 못하게 하도록
이렇게 장벽을 친 거였는데요. 미국의 골드만삭스나 이런 모건 스탠리, JP 모건 이런 회사들이 험한 걸 다 해먹으려면 이 글래스 스티글 법안을 없애야 된다. 이렇게 해서 클린턴 전 대통령이 현직에 있고 힐러리가 상원 의원일 때 이걸 이 두 사람이 주도해서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 금융위기가 오게 된 주요한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힐러리는 월가의 수호자이지 국민의 대변인이 아닌데요. 그런데 미국에서 지금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상위에 클린턴이 거론되고 또 10년 넘게 가장 존경하는 여성이 1위가 힐러리로 이렇게 꼽는 미국 사람들은 좀 많이 모질하죠. 거기에서 미국 사람들 일부가 정신을 차려서 샌더스와 트럼프를 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익숙한 이름이 브랜드화 되어가는, 그리고 마침내 정치 왕조가 되어가는 미국 정치의 대행적 행태를, 한마디로 코미디 같은 행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공화당에서 아버지 부시가 4년 해먹고 아들 부시가 8년 해먹고 또 그 동생 제 부시가 또 해먹으려고 나왔다가 망신당하고 들어갔습니다. 남편 클린턴이 해먹고 그때 마누라는 상원 의원하고 남편이 또 퇴임하니까 마누라가 딜 쳐서 국무장관하고 그리고 수백억씩 벌어들이고 그랬는데 또 마누라가 대통령을 하겠답니다. 자, 부부간에 돌아가면서 대통령 해먹겠다라는 이 나라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근데 이보다 더 기가 찬 거는요, 이런 미국의 어리석은 국민들을 한껏 오도하고 월가 한편이 돼가지고 짜고 치는 고스톱판을 더 크게 부리는 이런 음흉한 세력들이라는 겁니다. 언론이 그렇고 학계가 그렇답니다.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스요, 진보 언론, LA 타임즈, 진보,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월가를 규제를 하겠다. 한마디로 가진 자가 국민의 세금을 털어서 사고 치는 건 다 수습하고 저들은 수천만 달러씩 받아가는 이런 잘못된 행태를 고치겠다라는 맨땅에서 헤딩하는 샌더스를요, 몽상가, 철부지 극자, 사회주의자로 내몰면서 힐러리의 관록이 현실주의자라 그러면서 그런 사람이 미국을 잘 끌어갈 수 있다고 대통령 만들기에 여념이 없는 언론가 학자들, 그 중에요 제가 말한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폴 크루그먼이 있다는 겁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폴 크루그먼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의 가장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척하는 경제학자인데요. 이 사람들이 말로는 월가를 규제하자면서 후보로는 클린턴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현실하고 이상의 문제, 현실에는 힐러리가 있고 이상에는 샌더스가 있는 문제가 아니라 부패 청산의 문제라고 이 김광기 교수는 정확한 지적을 했습니다. 자, 결국 힐러리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요, 그렇다고 해서 힐러리가 대통령이 될 만한 인물인가는 별개라고 이 교수분은 글을 끝냈습니다. 저는 매우 훌륭한 글이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날 미국 사회의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샌더스가요, 클린턴과 이 클루니, 조지 클루니, 유명 배우, 호화 모금 만찬을 갖다가 역겹다고 비판했습니다. 버니 샌더스 미국 이 민주당 후보가 조지 클루니와 힐러리 클린턴의 이 유착에 의한 대선 지원 활동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저는 조지 클루니가요, 뭐 툭하면 남수단 문제부터 시작해서 자기 부인도 뭐 인권 변호사라고 했고 이 사람들이요 베니스에서 호화 결혼식을 했는데 온갖 명품들을 다 입고 호화스러운 집에 살면서 한편으로는 아프리카니 뭐 기아 난민이니 뭐 각국의 내전이니 이런 데 개입해서 상당히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인물로 포장하는데요. 이번 대선에서 힐러리를 밀어서 장난을 치는 걸 보고 이 인간이 나오는 영화는 앞으로 안 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샌더스는 미국 CNN에 출연해서 조지 클루니를 매우 존경한다. 뛰어난 배우라면서도 클루니가 클린턴 선거 자금 모금에 시작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했다고 합니다. 샌더스는 선거 자금을 위해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큰 돈을 가진 사람을 쫓는 것은 역겹다. 즉 왜 그런 말을 했는가 하면요, 클린턴 선거 캠프가 샌프란시스코에서 4월 15일 클루니와 그의 아내,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레바논 출신의 미인 여자 변호사로 유엔 활동도 하면서 굉장히 스타입니다. 알말 클루니, 그리고 클린턴
이렇게 세 사람이 식사 이벤트를 마련했어요. 그 밥 안 먹는데 35만 3,400달러, 1억 4천 1,029만원의 선거 자금을 모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 식사에 초대된 두 명은 35만 달러의 선거 자금을 내고 이들과 식사를 하게 됩니다. 또 다음 날에는 클루니가 자신의 집에서 1인당 입장료 3만 3,400달러, 3,877만원의 모금 파티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버락 오바마의 오랜 지지자인 클루니는 이번 선거에서는 또 클린턴 지지를 표명한 다음에 민주당의 경선 자금의 젖줄로 일컬어지는 할리우드 선거 자금을 땡기려고 한다는 겁니다. 클루니는 앞서 클린턴 선거 캠프에 이메일을 보내 클린턴은 불행한 사람들의 권리를 위해 오랫동안 싸웠다. 국제관계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사람이며 경선에서 유일하게 승수한 사람이다 이랬다는데요. 그래서 복잡한 국제관계를 잘 이해해서 국무장관 때 리비아 벵가지에서 미국 대사가 죽게 만듭니까? 하여튼 미국도요, 이 유착이 보통 더러운 나라가 아닙니다. 미래경영연구소에서 회원을 모집합니다. 미래경영연구소 회원은 황장수의 뉴스브리핑, 출판, 강연 등 모든 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활동을 저와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황장수의 뉴스브리핑 게스트이자 팬이자 시청자인 변희재입니다. 이번에 황장수 소장이 뉴스브리핑을 더 크게 조직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권력이나 재벌에 손 내밀지 않고 한 분 한 분 애국자들의 작은 후원금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가 1순위로 가입을 해서 저도 늘 알릴 테니까 황장수의 뉴스브리핑 늘 시청해 넣어주십시오. 오늘날 미국의 공화당이 밖에서 굴러 들어온 한때는 민주당 성향이기도 했던 도널드 트럼프 일개 기업가한테 지지층을 다 뺏겨버려서 공화당은 지도부만 껍데기만 남아있고 알맹이 공화당 지지 유권자들은 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희한한 행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공화당 주류가 트럼프한테 유권자를 다 뺏겼나, 이런 기사가 하나 있는데요. 자, 감세 등 부유층을 위해서 부유층 감세 등의 목소리를 높이고 그 다음에 서민들의 노년층의 복지 삭감을 계속 추진하면서 오랜 지지층인 백인 중하류층이 소외되고 자유무역을 추진하고 대기업을 위해서 이민자 수용, 이것도 임금의 가격을 낮추는 거죠. 여기 오바마에 협조하면서 일자리 위기를 느낀 중하류층이 반대 주장을 하는 트럼프에게 공명을 했다는 겁니다. 자, 미국 조지아에서 닭고기 가공 공장을 하는 한 분은요, 지난해 공화당 상원의원이 주최한 지역 상공인 회의에 참석해서 정부가 추진하는 멕시코하고 중국하고의 자유무역 정책이 자신의 사업과 일자리를 위협한다고 하소연을 했는데 외면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3월 조지아 공화당 경선 때 이분은 피켓을 들고요, 트럼프 지지한다고 길거리로 나섰다는 겁니다. 또 2013년 뉴욕주 서부에 남성 정장을 만드는 회사가 마지막 한 개가 남아 있었는데 이게 파산해서 110명이 일자리를 잃었는데요. 전년도까지 이 회사 대주주였던 공화당의 한 하원의원이 3분의 1 가격의 중국 제품과 중국의 환율 조작으로 그 회사가 파산했다고 의회에서 목소리를 높였는데 공화당 지도부는 외면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이 대선에서 트럼프가 출마하니까 이 사람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첫 공화당 하원의원이 됐습니다. 자, 공화당이 경선에서 트럼프가 질주하는 것은요, 전통적인 공화당의 이 상부 엘리트들이 정통적인 유권자층의 이해를 외면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뉴욕타임즈는 공화당 엘리트들은 어떻게 유권자들을 도널드 트럼프에게 뺏겼나 라는 기사를 통해서 공화당이 거액을 기부하는 상류층에 위한 부자 감세는 이렇게 오바마 정부와 갈등을 빚으면서까지 추진하는 반면에 정통적 지지층인 보수, 즉
백인 중하류층들이 자신의 일자리를 위협한다고 생각하는 자유무역협정, 이민자 수용에 대해서는 오바마 정부한테 협조를 해준 게 그 원인이다. 트럼프가 질주하는 원인이다는 겁니다. 자, 자유무역을 해서 미국에 온갖 물건들이 싼 가격에 다 들어옵니다. 거기에다가 온갖 히스패닉, 흑인, 아시안들이 미국에 다 들어옵니다. 임금은 점점 내려가고 일자리는 뺏기는 겁니다. 자, 2010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은 상원에서만 63석을 늘리는 대승을 했는데요. 또 2014년 대선에서는 밋 롬니 후보, 요즘 트럼프에 대해서 반대에 앞장선 사람이죠. 러닝메이트로 감세와 규제 완화에 옹호자, 그냥 옹호자가 아니라 부자 감세해주고 미국의 무역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는데 앞장을 서는 폴 라이언 현 하원의장, 미국 정부 서열 3위죠. 이 사람을 선출해줬습니다. 한마디로 부유층을 위해서 앞장을 서는 폴 라이언을 미국의 부통령 후보로 해준 겁니다. 자, 대선 패배 뒤 공화당 정국인은 5년층 유권자들의 지지가 늘었다면서 그들이 대선에서 내세웠던 복지 혜택 삭감 정책을 계속 추진해도 공화당 유권자층이 줄어들지 않을 거라고 봤답니다. 즉 나이 많은 사람은 우리를 무조건 찍으니까 대선 때 우리가 복지 혜택 삭감을 추진했는데 이걸 계속 밀어도 된다. 그래서 지금 새누리당 하는 이야기하고 비슷하잖아요. 고령화 현상이 지속되고 노인들 투표자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어차피 우리 찍는다. 똑같은 짓을 미국 공화당이 한 겁니다. 또 이 당이 포괄적인 이민 정책을 포용하고 주도해야 된다는 권고를 했다는 겁니다. 즉 늘어나는 이민자 출신 유권자를 확보하는 동시에 당에 뒷돈을 대고 자본가인 엘리트들에게 풍부한 노동력을 제공하려는 의도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의 상층부에는 뒷돈을 대거나 또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임금이 내려가야 좋은 자본가층이죠. 작년 3월에 공화당은 오바마 행정부에 TPP 환태평양 자유무역협정의 협상 추진 권한을 부여하는 데 동의를 해줬습니다. 이거 안 될 거라고 하는데 갑자기 돼버렸죠. 공화당은 지지층에서 반대가 커지자 자유무역을 미국의 무역이라고 용어를 바꿔가지고 말장난을 쳤고요. 또 3개월 뒤에 트럼프가 대선 후보 출마를 선언하면서 기존 공화당과 전혀 다른 노선을 취했습니다. 트럼프는 로비스트 아첨구 무능한 대통령이 미국인에게 일자리를 훔쳐가려고 불공정한 무역 협상을 한다고 비난을 했고요. 멕시코 국경을 넘어가는 일자리 유출을 막고 이민자들을 막는 장벽을 설치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히스패닉에 대해서 트럼프가 이렇게 강경한 게 무슨 파시스트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의 메시지는 저소득층 공화당 지지층에서 크게 감동을 줬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승리한 미시시피와 미시간의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한 공화당 유권자 10명 중에 6명은 자유무역이 더 많은 일자리를 뺏어갈 거라고 했는데요. 그런데도 이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TV에 나와가지고 공화당이 상류층의 이익만을 챙기고 있다라고 믿는 가난한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대응할 건가 하는 질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답니다. 현실을 모르는 거죠. 그는 인터뷰 내내 복지 혜택을 삭감하고 그리고 정부가 이 부채를 삭감한다. 즉 예산을 줄여야 된다라는 것이 공정한 출발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임금은 하락하고 노동자들은 은퇴 후에 복지 혜택이 줄고 연금도 줄어서 걱정을 하는데 공화당은 여전히 부유층을 위한 감세와 노년층 의료보험 혜택과 사회연금 등 복지 프로그램을 삭감하는 데만 초점을 맞춘 경제정책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니 공화당의 유권자들이 다 넘어가 버리지 않겠습니까? 이게 미국의 공화당에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한국의 새누리당에도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 방금 이야기한 부분이 개별별로 이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오늘날 한국의 새누리당이요. 부자를 위한 당입니까? 서민 보수를 위한 당입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이런 사태가 오기 전에 각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은요. 대통령 후보를 뽑는데 미국처럼 밖에서 뛰어들어서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대의원 당원이 다 결정하고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큰 소리 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장벽 쳐놓고 버티면 어느 날 한 방에 훅 갑니다.